자, 다음은 테스트 설정입니다. 자, 요거는 어떤 때 좀 사용하면 좋으냐면 어, 생성형 AI 보고 나를 좀 내가 이해하는지 내가 알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줘 라고 하는 이런 용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예를 멀티모달 모델 개념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나의 테스트를 포함하되 답을 알려주지 않고 내가 답할 때 정답이 맞았는지 알려줘. 그러니까 나를 테스트해줘. 내가 잘 알고 있는지. 예, 이런 내용, 이런 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렇게 했더니 쭉 설명을 했어요. 쭉 설명하고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자, 사용하는 기술 중에 텍스트와 이미지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 중 하나가 무엇인가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라고 했더니 아주 잘하셨습니다. 라고 저를 칭찬을 하네요. 저를 칭찬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봐요. 자,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봐서는 좀 우리 생성형 AI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내가 쭉 설명을 해서 쭉 해놨는데 네가 한번 나한테 좀 질문을 막 해줘봐.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면 마치 선생님처럼 질문을 팍팍팍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뭐 그럴 때도 유용하겠네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나한테 몇 가지 한번 예상되는 문제들을 한번 줘봐. 내가 한번 답을 맞춰 볼게. 라고 이렇게 사용할 때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또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나요? 그럼 제가 답을 할게요. 자, 텍스트도 할 거고, 이미지도 할 거고, 음성도 다 처리할 수 있다.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이 멀티모달은 어차피 텍스트, 이미지, 음성을 다 처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알려주는 이곳에 답이 있네요. 네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코파일럿이 저한테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맞는 답변을 지금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질문 요청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이제 답변을 받고 싶은데, 어, 이 생성형 AI 모델에다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게 줘야 되겠죠. 줘야지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줘야 할 그 정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자, 그렇다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나한테 거꾸로 질문을 해. 그럼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예로 이제 하나 제가 해놨는데, 나는 겨울방학에 유럽으로 여행을 가려고 한다. 지금부터 여행 계획 수립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너가 얻을 때까지 질문해 줘. 라고 이제 프롬프트를 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지금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목적지가 어딘지, 기간이 언제인지, 예산은, 여행 스타일은, 동행자, 뭐, 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거꾸로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뭐, 여행 목적지는 프랑스다. 뭐, 여행 기간은, 예산은, 여행 스타일은, 동행자는, 뭐 이런 식으로 쭉 답변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요렇게 제가 답변 준 걸 토대로 해서 저한테 여행 계획을 이렇게 쫙 수립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제가 코파일럿에서 하는 것도 요거 다 입력하고 또 해야 되니까 요거는 코파일럿에서 시범 보이는 거는 생략을 할게요. 생략할게요. 자, 다음은 좀 이제 답변을 하는데 보통 이제 특히 이제 챗 GPT가 그러는데
PPT가 좀 문장 자체가 좀 딱딱하죠. 좀 딱딱해요. 딱딱한 방식으로 좀 답변을 해요. 그래서 조금 뭐 우리가 블로그 글을 쓴다든지 뭐 에세이를 쓴다든지 할 때는 좀 자연스럽게 사람이 쓴 것 같은 이런 스타일의 문장들이 좀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좀 뭐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답을 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문구를 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름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답변해줘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해주는데 마치 좀 그 사람이 글을 쓴 것처럼 쉬운데요. 뭐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수박이죠. 좋고 시키는데도 효과적이에요. 좀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말하는 어투죠. 이런 어투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답변을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챗GPT에서 코파일럿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동일하게 한번 요청을 해서 답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굉장히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중요해요. 뭐, 노파 보충에 풍부해요. 뭐, 도움이 돼요. 높여줘요. 네, 이렇게 쭉 설명을 하네요. 조금 답변하는 내용 자체는 챗 GPT보다는 조금 이제 문장의 길이 자체가 조금 짧으네요. 짧아요. 자,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어투나 이런 것들은 좀 자연스럽게 사람이 그 구사하는 이런 문장처럼 구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좀 단계별로 생각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앞에 이제 좀 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처리하는 부분인데, 아까 앞에 보면 왜 글쓰기 있었죠? 글쓰기는 이렇게 단계로 딱딱 나눠 달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조금 더 단계별로 네가 생각을 한번 더 해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새로 이제 그 발표할 예정인 오픈 AI에서 그 오완이라는 모델, 이것도 여기에 내내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이 단계별로 생각해. 또 영어로는 이제 think step by step. 그래서 하나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해줘. 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특히 이런 부분들은 좀 전체적으로 이제 절차를 가지거나, 즉 프로세스를 가지거나, 또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제 우리가 문제 해결할 때도 절차적으로 좀 해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복잡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요청을 하면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답을 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로는 시니어 대상으로 생성형 AI 활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너의 도움을 최대한 받으면서 책을 작성하고 발간하고자 한다.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 단계별로 생각하고 답변을 해줘. 라고 해서 요청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지금 이걸 좀 단계를 나눠서 단계를 1단계서부터 6단계까지 나누어서 각각에 대해서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한 결과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이것도 한번 코파일럿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파일럿에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똑같이 한번 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주제 선정하고 계획 수립하고 어떤 단계적으로는 다 맞는 얘기예요. 자료 조사 및 수집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원고도 작성하고요. 자, 디자인 및 레이아웃을 잡고, 조금 그
챗GPT가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약간 구조를 잡는 부분을 좀 생략하고 있네요. 근데 뭐 이거는 간단한 조금 뭐 그런 내용은 약간 챗GPT에 비해서 코파일럿이 약간 부족한 답변을 지금 내고 있네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조금 부족한 답변이나 내가 있다면 뭐 이렇게 나온 부분 중에 이 답변에다가 어떤 내용을 뭐 추가해서 다시 답변해 줘 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금 답변한 내용 무엇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답변을 해줘 라고 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면 되겠죠. 자, 다음은 또 편견을 제거해서 답변을 해달라 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좀 뭐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그 공정하게 그러니까 고정관념에 의존하지 말고, 즉 좀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러죠? 내가 어떤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답변을 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제가 예를 두 가지를 한번 했어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이 발전하려면 공화당이 당선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민주당이 당선하는 것이 유리한지 편견 없고 고정관념에 의존하지 않는 내용으로 답변해달라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자, 이거는 내가 지금 답변을 공화당이다, 뭐, 민주당이다, 이렇게 답변하지는 않네요. 그리고 대신 거기에 비해서 나름대로 어떤 장단점을 평가를 해야 되고, 아까 공화당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은 뭐고, 뭐, 민주당의 정책 방향은 뭐고, 이것들이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굉장히 아주 합리적인 이런 답변을 했네요. 자,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궁금해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국민의 힘이 당선되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민주당이 당선되는 게 유리하냐, 또 물어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편견이 없고 고정관념에 의존하지 않는 내용으로 답변해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얘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답변을 해요. 그 다음에 국민의 힘이 추구하는 것,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것, 이렇게 각각 구분해서 특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 발전의 역량은 뭐 국민의당이 만약 된다면 경제적인 안정과 성장, 그 다음에 뭐 강력한 국방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주요해서 우리한테 경제 활동을 촉진하거나 국제사회 영향력 강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보니까 뭐 사회적 평등과 포용,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해서 우리 그 국민 측면에서는 화합과 포용을 바탕으로 발전을 지향한다. 그래서 사회적 안정과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역량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기타 설정으로 좀 넘어갈게요. 기타 설정으로 넘어가서 기타 설정 중에 이제 출력 문구를 지정하는데 뭐 이거는 꼭 뭐 이렇게 안 해도 잘 답변들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쨌든 뭔가 요청을 하고요, 뭐 설명하고 땡땡하고 땡땡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요 설명에 대한 부분들을 답변을 해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뭐 원리를 설명해 라고 하면 비슷한 답변으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크게 뭐 꼭 뭐 해줘, 우리가 이 팁을 적용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명확하게 생성형 AI 모델들이 이르면 좀 명확하게 자기가 인식을 한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로 똑같이 예를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내줬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코파일럿은 생략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보통 챗GPT나 코파일럿이 답변을 할 때 본인이 그 이 모델들이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심적으로 답변을 해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 앞에서 설명드린 트랜스포머 모델의 어텐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작동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게 좀 답변을 받고 싶으면 거기에다가 좀 더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해서 좀 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프롬프트 문을 적어주면 어, 좀 그러니까 않는다라는 의미가 어, 이 생성형 AI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뽑아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답변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고 좀 다 될 수 있는 한 많은 것들을 다 한꺼번에 나한테 답변을 해줘라는 요구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건 예제로 제가 해놨는데, 지금 어떠한 주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칼럼, 이건 에세이나 텍스트나 문단이나 어떤 형태든지 필요성이 있겠죠. 칼럼 작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 자, 여기 지금 모든 정보, 여기 이제 어텐션이 작동하면서 모든 정보에 또 집중하겠죠. 집중하고, 그 다음 포함 그랬으니까, 답변하는 곳에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되겠네. 그리고 뒤에 상세 또 들어갔으니까, 아, 또 간단하게 하지 말고 또 상세하게 내가 설명을 해줘야지 라고 이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예시를 가지고 이렇게 던졌더니 이 내용에 대해서 구성 요소는 어떻게 돼 있고 장점은 어떻고 활용 사례는 어떻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자기가 상세하게 답변을 했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또 우리 코파일럿에다 동일하게 한번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자, 지금 트랜스포머 모델이 뭐냐라고 하는 개요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네요. 구조 원리를 설명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장점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적용되는 응용, 즉 적용되는 사례 위주로 이야기를 하네요. 하고, 그 다음에 미래는 어떻다. 자, 그리고 이제 저한테 거꾸로 지금 역질문을 하네요. 그래서 구성 요소는 뭔지 저한테 거꾸로 질문을 해요. 구성 요소가 뭔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답변을 해야 될 내용이 되게 많은데, 요즘에 챗GPT도 그렇고, 코파일럿도 그렇고, 이 답변하는 그 분량에 대해서 음, 너무 많으면 이렇게 좀 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사용하시다 보면 계속 답변 이렇게 버튼 누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도 한번 답변에 대한 분량 자체를 이렇게 조절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좀 코파일럿이 많이 그 머리를 많이 쓰고 있네요. 그래서 답변 내용의 구성 요소 같으면 제가 봐서는 충분한 정보 내용 안에 당연히 좀 있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있어야 되는데, 이런 구성 요소를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저한테 반대로 이렇게 역질문을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출력 텍스트에 대한 개선 요청인데, 이제 답변을 했어요. 지금 답변을 했는데, 또는 이제 우리가, 답변보다 뭔가 이제 우리가 글쓰기를 하는데, 그죠?
글쓰기를 하는데, 특정, 이제 그게 이제 내가 직접 쓴 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답변을 해준 그 글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그게 다 텍스트 형태가 되니까. 그렇다면 그 중에 이제 일부분만 내가 수정을 하고 싶어요.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부분만 딱 집어서 개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얘는 지금 앞에 답변을 했어요. 답변을 해서 제가 답변을 딱 받아서, 자, 지금 보니까 요 답변을 제가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흐릿해지는 뭐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별로 신통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요것도 이제 중괄호를 딱 쳐서 여기다가 AI가 실시간으로 무엇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해결 가능한지를 추가해 달라라고 여기다 코멘트를 달았어요. 그래놓고 줄 쫙 긋고요. 위에 제시한 텍스트에 요 중괄호 내용을 수정해 줘 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중괄호 안에 있는 외 다른 내용은 변경 없이 동일하게 유지를 해주고, 수정한 내용은 볼드체나 이탈릭체로 표시를 해줘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요 텍스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자,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제가 제시한 중괄호에서 이렇게 수정해 달라고 코멘트 다른 부분을 AI가 실시간으로 이미지의 밝기를 분석하여 필요한 조정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불분명한 이미지의 초점을 재조정하여 선명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라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더 추가를 해서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은 보통 글쓰기를 할 때, 글을 이제 계속 쓰면 챗GPT나 코파일럿이 이제 계속 작성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쭉 검토를 해보고 수정할 부분들 수정하고, 그다음에 내가 직접 수정할 수 있는 부분 수정하겠죠. 그런데 이제 일정 부분은 좀 생성형 AI에다가 좀 요청을 해서 좀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한번 코파일럿에다가 동일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파일럿에다가 똑같이 한번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랬더니 지금 요 문장을 그대로 갖고 오지 않았고요. 코파일럿은 보니까 요거를 바꿔달라고 했더니 승관 시간에 권장합니다. 촬영과 기술적인 안내 AI는 최적의 조명과 각도를 제안해주며 텃밭깎기 프로젝트에서는 햇빛이 풍부한 시간에 촬영하도록 권장합니다. 촬영 중 발생하는 밝기 조절 문제나 화면이 흐릿해지는 문제는 그 다음에 이를 통해 시니어가 전문적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바꾸지 말고 유지하라라고 한 거는 그대로 유지를 했네요. 유지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무엇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해결 가능한지를 추가해 달라고 했더니 AI가 실시간으로 밝기와 초점을 자동으로 조정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챗GPT가 했던 답변보다는 약간 간단하게 답변을 했지만 어쨌든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자, 이런 형태대로 우리가 뭐 특히 글 쓸 때 이 챗GPT나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우리가 글을 작성할 때, 부분 수정할 때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뭐 여러 개 파일 코딩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건 뭐 개발자들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실제 스크립트로 뭔가 많이들 이렇게 작성들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챗GPT나 코파일럿이나 뭐 또 클루드나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좀 그 대신 작성하게 하는 기능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시어 기반으로 뭔가 우리가 어떤 단어라든지 문구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줘요. 제시를 해주고, 이걸 가지고 네가 새로운 어떤 텍스트를 생성해줘 라고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하나 보자면, 지금 판타지 소설을 쓰고 싶어요. 쓰고 싶은데, 이거를 챗GPT나 코파일럿한테 네가 알아서 좀 써줘 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글을 쓸 수 있는 테마를 줘야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안개가 자욱한 산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문장 하나를 딱 줬어요. 그리고 제공된 문장을 바탕으로 흐름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소설을 완성해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와 같이 쭉 나름대로 쭉 짧은 글이지만 쭉 이런 판타지 소설을 쭉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이미지를 생성할 때, 이미지를 그 코파일럿에 들어가면 무료로 이제 달리를 쓸 수 있잖아요. 달리를 쓸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가서 쓸 수 있는데, 실제 코파일럿에 들어가면 바로 이제 이미지를 싹 만들어 주죠. 만들어 주는데, 아무래도 그 만들어주는 그 프롬프트문은 사람이 작성을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프롬프트문을 또다시 어, 챗GPT나 아니면 또 좀 요즘에는 자연스럽게 이 사람처럼 좀 문학적이라 그럴까요? 좀 더 사람답게 프롬프트문을 잘 만들어준 클로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프롬프트문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 프롬프트문을 가지고 코파일럿에 가서 이미지를 생성해 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예로는 다음 문장을 이미지로 생성한 프롬프트문을 생성해 줘라고 하는 거를 어, 대한민국 서해안 바닷가에서 바다를 쳐다보고 있는 중년 남성이라는 요 문장 자체를 주고 프롬프트문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 제가 테스트할 때는 영어로 줬네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해 줘 그랬더니, 자, 여기에 그는 뭐 바다를 바라다 보고 있으며 부드러운 파도 사이로 그의 실루엣이 드러납니다. 석양이 바다에 금빛 빛을 비추며 쭉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보일 수 있는 그 이미지를 텍스트 형태 프롬프트로 좀 풀어서 마치 이 프롬프트 문을 보면 뭔가 이미지가 연상 좀 되죠. 연상이 돼요.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요거는 자, 이거는 지금 코파일럿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 이미지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클루드에 들어가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루드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자, 동일하게 한번 챗GPT에 물어본 내용 동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좀 클루드는 좀 그러네요. 아직까지 한글로 뭔가 표현하는 부분이 약간 의미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일단 영문으로 된 프롬프트문을 주고 이에 대한 요소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한글로 또 풀어서 이렇게 줬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부분을 가지고 이미지 그 코파일럿에 들어가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 이미지는 받고, 그러면 한번 요 판타지 소설 만드는, 이 부분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일단, 판타지 소설을 시작해서, 제가 코파일럿에 가서 한번 소설을 쓰라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판타지 소설의 시작 문장은 이런 거다. 제공된 문장을 바탕으로 소설을 한번 완성해 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챗GPT에 비해서 얼마만큼 요 판타지 소설을 잘 쓰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뭐 자욱한 신비한 저는 뭐 판타지 소설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데 소년이 전설의 보물이 있대요. 보물이 있고, 그다음에 소년이 산에 올라가서 어려움을 겪고, 갇혔고, 소녀를 만나고, 보물을 발견하고, 보물을 쥐고, 마을로 돌아오고, 그래서 비밀을 밝혀낸 마을의 영웅이 됐다. 뭐 이런 내용으로 썼네요. 그래서 뭐 챗GPT가 쓴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챗GPT도 조금 안에 내용은 틀린데 성 안에 들어가서 뭘 발견했고 이건 뭐 챗GPT는 용을 만났네요. 용을 만났다. 뭐 이런 내용으로 좀 나름대로 판타지 소설을 써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이제 이런 소설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또 뭐 조금 응용을 하자면 나는 이거를 뭐 오부작으로 되어 있는 연재 소설을 쓰고 싶어 라고 해서 주제 하나 주고 뭐 1편 주제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이런 그 5부로 나눴으니까 각 부별로 어떤 내용으로 갈지 한번 제시를 한번 해줘 봐라. 그래서 어떤 그, 그 5부 각각마다 1부에선 뭐가 주제, 2부에선 뭐가 주제 이렇게 대충 가닥을 잡아놓고 하나씩 이런 내용을 가지고 챗GPT나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또 소설을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써준 소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중에 또 고칠 부분들은 또 고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합작을 해서 여러분들도 다 소설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면 그 요구사항에 맞게 답변을 해줘요. 요구사항에 맞게. 자, 그러면 요 예를 한번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해요. 자, 얘는 아래 있는 아래 내용을 포함해서 다음을 포함해서 키워드에 선크림, 수영복, 비치타월 등등 했어요. 이걸 포함해서 여행 짐 싸기 목록을 만들어줘 라고 이제 하나 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나름대로 자, 선크림, 수영복, 비치타월 요걸 이제 인식을 했어요. 그러면 유사하게 필요한 것들을 지가 찾아서 의류 및 액세서리, 해변 및 수상활동용품 뭐 등등 해서 쭉 필요한 물품들을 쭉 자기가 찾아서 제시를 해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LMM 모델을 비교하는데 표로 만들어줘. 자, 표로 만들어주는데 표에 있는 항목은 모델명, 제작회사, 발표연도, 기능, 서비스들을 포함해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요 항목별로 필요한 모델을 비교한 표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요구 사항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나한테 답변을 해줘라고 하려면 이와 같이 정확하게 나는 요구하는 게 뭐야 라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명시를 해주면 이와 같이 딱 알아서 답변을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두 가지 한번 코파일럿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짐 싸기 목록에 대한 부분들을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짐 싸기 목록을 만들어줘 라고
이제 예시로 요 정도 알려주고 네가 알아서 찾아서 그 목록들을 한번 쭉 만들어 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 굉장히 잘 하네요. 뭐 의류에서 티셔츠, 긴 바지, 속옷, 뭐 위생용품부터 시작해서 네. 거의 뭐 여행 갈 때 요청해서 요거 체크리스트로 해서 다 여행 짐 싸기 할 때 다 쌌는지 안 쌌는지 체크리스트로도 활용하면 뭐 좋을 것 같네요. 아주 빼먹지 않고 잘 포함해서 지금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또 LMM 모델을 비교하는데 표로 만들어줘. 비교하는 항목은 모델명 제작해서 등등해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포함을 해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또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데 표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주 표로 잘 만들어주고 있죠?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표 형태대로 뭔가 정리를 할 때, 뭔가 요약 정리를 할 때 굉장히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팁입니다. 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요약해서 표로 딱, 우리가 아무래도 사람은 표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훨씬 보기가 편하죠. 그래서 표로 정리하는 이런 부분들은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좀 비슷한 느낌의 글을 생성하는 경우에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좀 먼저 참조할 수 있는 비슷한 글을 먼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동일한 언어 또는 동일한 언어 아니면 좀 어, 유사하게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사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줘 라고 하면 비슷한 느낌으로 글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뭐 예로 뭐 부드러운 파도가 은빛 모래밭에서 옛 이야기를 속삭였고 각각의 이야기는 지나간 시대에 덧없는 기억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텍스트를 예시로 줬어요. 그래서 이 제시해 준 요것을 기반으로 해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서 바람과 산의 상호작용을 묘사해 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 보면 파도와 모래밭이죠. 두 개의 관계에 지금 얘기를 예제로 줬잖아요. 그렇다면 요거를 바람과 산으로 대응해서 비슷하게 묘사를 해줘라고 했습니다. 자, 라고 했더니 이제 어떻게 됐냐면 부드러운 바람이 고요한 산등성 위를 어루만지며 오래된 노래를 불렀다. 각각의 이야기는 이렇게 대응하죠. 멀리 흐르는 강물처럼 시간 속을 여행하는 선율이었고 모든 음표는 그 산의 깊은 역사와 함께 남아있는 영원한 추억을 품고 있다. 라고 해서 좀 비슷한 느낌으로 이것을 묘사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박목월의 시 중에 대표적인 시를 하나 제시를 딱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시상, 우리가 이제 키워드 중심의 시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시상을 하나 주면서 요거를 위에 제시해 준 시의 어떤 패턴을 따라서 패턴과 유사하게 뭐 이렇게 한번 시를 만들어줘. 그러면 진짜 유사하게 박목월 풍의 시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유명한 소설 작가가 있다. 그러면 또는 에세이 작가가 있다. 또는 뭐 블로그 글을 잘 쓰는 글이 있다. 또는 아니면 뭐 우리 SNS 인스타 같은데 잘 쓴 글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먼저 제시를 하고요. 내가 쓰는 이런 내가 쓴 글에 표현하고 싶은 이런 주제나 아니면 간략한 개요 정도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요거를 위의 패턴대로 이거를 상세하게 작성해줘 라고 하면 또 작성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이 프롬프트문을 잘 사용하는 많은 팁들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말투를 어떻게 설정하냐, 입력 형식을 설정을 어떻게 하냐, 출력 형식을 어떻게 설정하냐, 뭐 기타 설정을 어떻게 하냐 등등해서 쭉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뭐 좀 별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뭐 빼버리셔도 되고요. 대신 요것들은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챗GPT나 그다음에 코파일럿이나 이 채팅하거나 아니면 음성 대화를 하실 때도 이런 팁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생성형 AI들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